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칼럼 만나보시죠.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시 등장을 하셨었는데 정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보니까 말이죠. 안 그래도 이제 1월 FOMC 회의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연 어떤 의견이 나와야 시장에 그래도 호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시각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석유 등락에 너무 신경을 쓰는 바람에 네. 매우 중요한 이벤트 하나를 잊고 살았지요. 이제 다시 FOMC 회의에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에 대한 기존 전망을 고수한다. 즉,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리에 대한 기존 전망을 수정한다. 즉, 더욱 장기적으로 동결하거나 혹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선언을 한다.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한계 기업들과 국가들에게서 부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연준이 틀렸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금리 인상은 너무 성급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번 올렸던 금리를 내리지 말라는 법도 사실은 없고 말이죠. 실제로 연준은 지난 1997년 3월에 금리를 5.25%에서 5.5%로 25베이스 포인트 올렸다가 아시아 외환 위기가 촉발되고 결국 1년 6개월 동안 동결한 끝에 1998년 9월에 다시 25베이스 포인트 인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 많이 바뀌었죠. 특히 연준은 달러의 수급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대규모 양적 완화 이후 연준에 대한 시장 신뢰는 과거에 비해서 더욱 그 중요도가 커지고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를 다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약간의 수정을 거치느냐 혹은 좀 더 많이 수정을 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많이 미루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먼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금리 인상에 대한 수정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조금 다르죠. 오히려 FOMC 회의록 이후에 금리 인상의 시기가 대폭 뒤로 늦춰진다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자넷 옐런은 지난번 회의 때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녀는 조만간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금리를 올렸었죠. 그 이후로 그녀가 그리도 자신 있게 주장했던 물가의 상승, 즉 달러화의 약세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녀의 발언이 틀렸다고 트집 잡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발언이 틀렸다고 트집을 잡으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갑작스럽게 셰이크 알림느를 처형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유가가 돌연 급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충분히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만 그녀는 달러를 책임지는 수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확신에 찬 발언이 뒤집혔을 때 그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만큼은 최소한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물가가 오를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또다시 0.1% 하락으로 발표됐습니다. 물론 휘발유 가격이 3.9%나 하락한 것이 원인이었다지만 시장에서는 오를 것이다라는 물가가 오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변명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자회견이 없죠. 그냥 선언문만 발표될 것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선언문 자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앞서 저는 금리 인상이 뒤로 크게 미뤄지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에 대한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놓고 물가도 오르지 않았는데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해놓고 그것을 한두 차례로 수정한다면 연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이유는 금리 인상의 시기를 늦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연준이 명확하게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는 유가의 하락과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위험들이, 즉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한계 기업들의 또 한계 국가들의 부도 위험이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시기를 늦춰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FF 선물의 가장 최근 움직임을 보면 연초까지만 해도 오는 3월 금리 인상의 확률이 51%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지만 현재는 27%로 절반가량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의 확률이 절반을 넘어서는 시기도 오는 7월달 이후로 2연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할 때 FMC가 금리 인상의 시기를 대폭 수정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의 위험을 오히려 확신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커지고 이머징 시장에서는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제가 자넷 옐런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주시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소프트하게 선언문이 발표된다면 물론 처음에는 금리 인상의 시기를 늦춰지지 않은 연준에 실망하겠지만 시장은 오히려 일시적 조정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안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연준에서 회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뉘앙스가 포함이 돼야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또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내일 회의 내용 저도 주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